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찾는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생방송 부동산 송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일 당정 협의를 거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앞두고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더욱 깊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02-2000-4890, 02-2000-4890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혼란스러운 이때 전문가의 명쾌한 해답부터 또 오직 생방송 부동산에서만 공개되는 알짜 정보들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부동산 기원하면서 생방송 부동산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순서는 부동산 안방 강연회입니다. 현장의 명강의 안방에서 편하게 듣는 시간이죠. 일단 오늘의 명사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명사는 RS 부동산 자산관리 차윤신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강의 들려주실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윤신입니다. 내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어떤 내용이 실릴 것인지 상당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또 어떤 불법 행위라던가 청약제도가 많이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또 어떤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했고요. 또 어떤 투기 과열 지역 같은 데는 그런 과열 지역대로 또 그 나름대로 또 강력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아파트 규제의 반사 효과로 요즘에 와선 또 오피스텔에 대해서 또 청약 열풍이 많이 휩싸이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파트처럼 오피스텔도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당첨자 선정이라든지 또 청약금 환불 이런 모든 진행 과정들이 좀 더 기존보다 많이 투명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와서 특히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텔하고 또 그와 모양도 같은 또 비슷하게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피스텔 하면은 원 언어의 그 의미는 오피스와 호텔의 같은 합성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피스와 호텔, 그래서 낮에는 주로 업무를 위주로 하고 밤에 잠깐 이렇게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만드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주요 업무 시설에 대한 그 비중이 주거 시설이라기보다도 업무용으로 더 많이 비중이 그렇게 쌓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하면 주로 업무 시설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와서는 많이 이것도 이제 주거용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많이 좀 어떤 제도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피스텔 하면은 일단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거용이 아닌 업무 시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과연 어떤 것이냐?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단은 오피스텔하고 비슷한 개념의 같은 사이즈의 같은 면적 크기로서 일단 보여지는 것이 같은데요. 일단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단은 적용하는 법부터가 다릅니다. 일단 잠시 후에 비교를 해드리겠고요. 일단 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300세대 미만까지 지을 수 있는 어떤 국민주택 규모로 지을 수 있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요. 한 2010년부터인가 조금 더 어떤 이것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런 그 법을 많이 완화를 해가지고 건축 허가만으로도 건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소음 기준과 외벽, 또 도로 간 그 거리 규정도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관리사무소라든가 놀이터, 경로당, 조경시설을 이런 것들을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그 웬만큼 30세대 정도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게 되면은 그냥 이런 어떤 그 간단한 건축 허가만으로 지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1층부터 한 7층까지는 오피스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한 4개 층은 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오피스텔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지을 수가 있겠고요. 또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것은 일반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업지역이
주거 지역보다 훨씬 더 용적률이 높다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슷한 땅 면적에 봤을 때 이것을 높게 짓는 거와 낮게 짓는 거 어느 것이 더 사업성이 우수할까요? 당연히 같은 평수에 비슷한 평수의 땅에서 아무래도 더 많이 지은 것이 사업성이 더 우수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상업 지역에 오피스텔을 짓고 거기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더 위에다가 몇 세대를 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한 건물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같이 모여 있는 그런 경우가 요즘 많이 흔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럼 오피스텔을 택하느냐 도시형 생활을 택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조금 아마 구분이 안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오피스텔은 주 용도는 업무 시설에 들어갑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이 들어가고요. 공동주택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강의한 바 있었지만은 일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빌라 이런 것들이 다 공동주택에 들어가고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일단 용도 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 법도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세가 가장 일단은 좀 크게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오피스텔이다, 상가다, 이런 상업용 빌딩, 이런 주택 외의 건물, 주택 외의 이런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다 4.6%입니다. 주택은 1.1%인데 그것도 이제 6억 원 이하와 그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1%이고 그 이상의 가격대는 또 퍼센트율이 달라지는 법인데요. 일단은 오피스텔은 면적에 관계없이 일단 4.6%이다.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떤 아시는 분들은 보통 오피스텔을 이제 사고 싶어도 이제 오피스텔을 구하지 않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세대로 이제 구입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이것도 최근에 와서는 또 어떻게 투자가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6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를 신규로 공급받을 경우에, 그러니까 신규 분양을 얘기하는 거겠죠. 기존에 지어진 것이 아닌 그런 신규 분양을 받을 때, 그리고 나서 그것을 주택인데 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는 취득세를 전액을 면제를 해준다라고 최근에 와서 그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별 차이가 없겠죠. 어차피 재산이라는 것은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는 누구나 내야 되는 것이고 팔았을 때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는 다 똑같은 것이라면 취득세에서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 이것도 다주택자들에게 많은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으니 다주택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특히 이런 소형 같은 것들은 보통 실거주라기보다도 임대 수익을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보통 투자들을 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세대 이상이라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내셔서 그런 취득세를 또 많이 감면을 받으시는 것도 또 하나의 재테크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양도세 당연히 과세를 하겠고요. 재산세도 업무시설은 오피스텔은 당연히 과세를 하겠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전용 12평 정도가 되는데 12평 이하 되면은 완전히 면제가 되고 이 면적이 이상부터는 또 과세를 하게 됩니다. 또 전용률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가 되겠고요. 그래서 흔히 왜 오피스텔 20평이다? 그럼 보통 뭐 한 10평 정도가 전용률이 되겠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70 내지 80%가 전용률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주차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건축하시는 면이라든가 시행자 입장에선 또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당 0.5대에서 1대가 될 수 있어야 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0.2에서 0.6대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주차장법에서 훨씬 더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조금 더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많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완화되기 때문에 좀 생각하기가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특징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가 없습니다. 또 욕조도 없습니다. 그 설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고 대신에 이제 샤워 부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가 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뭐 욕조나 발코니 이런 설치에 대해서 제한이 없으니까 무한히 지을 수가 있고요. 또 국민주택 300세대 미만의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원룸형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미묘한 어떤 세부적인 그런 세부 어떤 상세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보통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은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이구나.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욕실 발코니 설치가 되는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통점은 분양가 상한제 영향받지 않고요. 청약 자격 필요 없고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비교를 하셔서 이제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도 분명히 흐름이 있습니다. 투자도 중요하지만 투자 이전에 흐름의 방향을 잘 읽으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투자의 방향에 앞으로 더욱더 어떠한 그 실패와 리스크가 없이 잘 활용했으면 하는 저의 권유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저희 이슈 진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안방